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계 기술사 제122회 제2교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펌프 사용 시 고려하는 유효 흡입 수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유효 흡입 수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입니다. 예, 그러면 먼저 문제랑 키워드를 쓰겠습니다. 건설 기계 기술사 제 122회 제 2교시 03번. 예, 문제 키워드를 적으면 유효 흡입수두, 유효 흡입 양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영향 요소 이렇게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갈 거냐면 1번 유효 흡입 수두와 필요 흡입 수두를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액체에서 압력과 증기압의 관계, 압력과 증기압의 관계, 이게 사실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요거를 설명할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후에 또 써 내려가면서 물론 이 앞에도 기호가 있었지만 이 이후에 좀 예제가 있기 때문에 기호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갈 거예요. 기호 설명. 그리고 네 번째로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 이건 아마 펌프 석션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제를 한번 풀어볼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그래도 문제는 영양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양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획을 나누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구획을 나눴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 유효 흡입수도 그리고 필요 흡입 수두입니다. 1번 유효 흡입
수도.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아예 초보자들이 아니라 이제 실무에서 어느 정도 관련된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정의는 분명히 유책이계 책이라든가 이런 데 자세히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직관적인 개념을 위주로 저는 설명을 할게요. 이는 말 그대로 펌프의 유효한 수두입니다. 제가 필요 흡입수두까지 마저 쓴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유효 흡입수두는 영어로는 이제 NPSH AV라고 하죠. N은 Net Positive Suction Head Available 하고, 이거는 공식을 먼저 쓸게요. 공식은 이따가 이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에서 이제 제가 약간 유도처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공식을 먼저 써드릴게요. H, ATM,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H, 석션, 다음에 마이너스 H, FK, 다음에 마이너스 H, VAC, 마이너스 H, VEL 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효 흡입수도 NPSH-AV는 대기압수도, 만약에 밀폐형 탱크인 경우는 대기압이 아니라 그 탱크 내부의 내압에 해당되는 수두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흡입 수두, 그러니까 수조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수면의 높이에 따른 그런 헤드죠. 펌프와의 그런 레벨 차에 의한 수두. FK는 이제 저는 프릭션과 K는 부차적 손실 얘기할 때 그런 마찰이라든가 아니면 유동 방향, 유동 단면적 변화에 의한 그런 손실 수두를 썼고요. FK를 VAC는 베큐um 약자로서 이제 죄송합니다. 베큐움이 아니라 증기압이죠. 증기압. 그래서 제가 이제 VAC로 VAP로 바꿀게요. 베이포. 네,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증기압 수두, 그리고 이거는 VEL은 벨로시티에서 속도 수두입니다. 속도 수두는 이제 작아가지고 보통 여러분들이 책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제 대기압 수두, 그리고 흡입 수두, 그리고 손실 수두, 그리고 이제 증기압 수두, 여기까지만 이제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테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속도 수두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 흡입 수두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필요 흡입 수두 똑같이 얘랑 쓸 거예요. 얘는 음절을 똑같이 쓸 거예요. 펌프가 필요한 수두입니다. 펌프의 유효한 수두, 펌프의 필요한 수두고요. 의미는 이제 그런 뭐 원심 펌프다. 펌프가 이제 회전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유체 에너지를 이제 약간 그런 모터의 전기 에너지를 그런 모터나 축에 또는 임펠러 회전 에너지로 바꾸고, 그리고 그거를 유체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유체의 압력 에너지로 바꾸는 게 펌프죠. 근데 그때 이제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이제 석셔닝을 할 때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펌프 내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을 필요 흡입수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시적 압력
강화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NPHR이라고도 하죠. Net Positive Suction Head Required 이고요. 얘는 공식이 아니라 설명으로 좀 더 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펌프 제작사가 제공하는 고유의 값입니다. MPSH AV는 이제 그런 탱크를 설계하는 사람 또는 탱크의 위치를 잡는 사람 또 펌프의 위치를 잡는 사람 그런 그쪽 건물 설계자 또는 공장 설계자들에 의해서 MPSH AV가 나오는 반면에 MPSH RE는 이제 펌프 제작사로부터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펌프 제작사가 어떻게 구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흡입 비속도 그리고 토마의 캐비테이션 계수 그리고 실험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흡입 비속도 보통 S로 표현하거든요. 를 이용한 계산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토마 캐비테이션 계수는 보통 시그마로 표현하거든요. 을 이용한 계산 있고요. 또는 이제 실험에 의한 측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MPSH RE에 대해서는 이 정도 네 가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흡입 비속도를 이용한 계산, 토마의 캐비테이션 계수를 이용한 계산, 실험에 의한 측정 이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얘네들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또는 나중에 이제 필요 흡입수도 뭐 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은 액체에서의 압력과 증기압의 관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1번 여러분들 이제 감을 잡으셨죠? 유효흡입 수도는 펌프의 유효한 수도, 필요흡입 수도는 펌프가 필요한 수도. 그러니까 펌프 입장에서 펌프 바로 직전에 정말 이거 펌프가 기동하기 위해서 정말 유효한 그런 흡입수도를 이제 유효흡입수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필요흡입수도는 이제 펌프 전단에서 이제 어떤 정말 유효한 그런 유효흡입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있어요. 디스차지를 하려면 석션에서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만큼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두는 필요하다 그런 거고 그만큼의 필요한 수두보다 이제 정말로 유효한 흡입 수두가 더 커야지 이제 추후에 설명드리는 이제 뭐 기포가 발생한다거나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겠죠.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번 액체에서 압력과 증기압의 관계입니다. 먼저 증기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설명드릴 때 VAC 백큐물 썼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베이퍼 증기압이죠. 가끔 이게 증기압이랑 진공압이랑 약간 그런 음절도 같고 이
지읒 기억이 같기 때문에 초성이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증기압, 베이포, 프레쉬. 보통 포화 증기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증기압은 이제 먼저 유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당연하겠죠. 뭐 물의 증기압이나 또 다른 액체가 있으면 그 액체의 증기압이나 이제 종류에 따라 증기압은 다르겠죠. 또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온도에 비례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도 커집니다. 여기는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유체의 증발 또는 응축 또는 증발 응축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기화 액화를 구분하는 압력이죠. 그 증기압은 만약에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가 증기압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걔는 기화를 합니다. 또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의 압력이 증기압 이상으로 커집니다. 그러면 걔는 또 이제 액화돼서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액체는 증기압 이하로 떨어지면 증기가 되고 기화가 되고, 또 기체는 증기압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액화가 되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개가 있는데 그 개의 압력이 막 커져요. 기체가 있는데 막 커져요. 그러면은 거기 어떤 한계 압력이 있을 텐데 그 한계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할게요. 압력이 막 커져요. 그래서 그 한계 압력 이상으로 되면은 그 일정한 부피하는 기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부피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서 응축되면서 이제 액체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이제 반대로 표현하면 어떤 개에 액체가 있어요. 근데 이 액체의 압력이 되게 이제 컸어요. 그래서 이제 꽝꽝하게 이제 압축되어 있는데 비압축성 유체더라도, 근데 이 내부의 압력이 점점점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어떤 한계 압력, 증기압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압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얘네들을 액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변에서 눌러주고 있는 그런 힘이 압력이겠죠. 그런 힘이 어떠한 그런 한계 기준 이하로 떨어져 버리니까 얘네들 눌러주는 그런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그런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를 이제 멀게 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게 하면서 조금 공간을 넉넉히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기화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세 개 구분을 하겠습니다. 요석도가 중요합니다. 2번, 이게 액체 기준을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펌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펌프는 비압축성 유체에 사용되는 유체 기계죠. 비압축성 유체는 액체가 대표적이죠. 액체 압력이 증기압보다 클 때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대로 있습니다. 3번,
액체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2번이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태예요. 액체 압력은 항상 증기압보다 크게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 액체가 이제 뭐 갑자기 높이가 높아진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정압이 위치압으로 바뀌죠. 또는 압력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죠. 그러면 압력은 떨어지겠죠. 또 이런 배관을 통과한다거나 아니면 밸브를 통과한다거나 다 통과할 때 마찰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압력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압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러다가 어떤 한계 압력, 기준 압력 그게 이제 증기압 그 이하로 떨어지면 얘네들이 그런 액체가 주변에서 눌러주는 그런 힘, 압력이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주변에서 눌러주는 힘이 좀 적어지면 팽창할 거 아니에요. 팽창하면서 이제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체 상태로 기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정의하고 할게요. 여기서 액체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떨어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기화가 되죠. 그러면 액체 사이에 기포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기포가 이동을 하는데 뭐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면 뭐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만약 기포가 고압부로 이동을 합니다. 기포의 고압부 이동. 그러면 이 고압에 의해서 이 기포 생성된 기포가 소멸하겠죠. 약간 붕괴되는 느낌인데 기포가 이제 터집니다. 그러면 충격파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재료 표면 손상을 시키죠. 또는 이제 그런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 재료 표면 손상을 시키면 이제 어디가 손상됐냐, 뭐 배관, 벽 또는 이제 임펠러 또는 뭐 케이싱, 펌프 케이싱 등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글로는 공동 현상이죠.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캐비테이션 현상이다. 그러면 액체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떨어지면 이렇게 주변에 눌러주는 압력이 어떤 기준 압력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니까 이제 부피가 팽창하면서 기포가 생기려고 하겠지. 기포의 생성까지만 이제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이제 그런 기포가 생성이 되고 기포가 고압부로 이동해서 터지면서 충격파가 발생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까지 그런 결과들까지를 캐비테이션 현상, 공동 현상으로 지금 아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기호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MPSH AV 이쪽을 기호를 설명할 건데요. 미리 MPSH AV나 MPSH RN은 이미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1번 H, ATM 그리고
2번 H 석션, 3번 H FK, 4번 H 베이퍼, 5번 H 벨로시티.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ATM은 대기압 수도, 그리고 H 석션은 이제 흡입 수도, FK는 얘는 F는 이제 프릭션이고 K는 부차적 손실 계수의 K입니다. 그래서 얘는 관마찰 손실 수두 플러스 부차적 손실 수두가 되겠습니다. VAP는 베이퍼, 증기압 수도, 그리고 H 벨로시티는 이제 속도 소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제 압력은 단위가, 여기다 밑에 가서 쓸게요. 압력은 단위가 이제 뉴턴 퍼 미터 제곱, 파스칼 많이 쓰죠. 근데 수두는 단위가 미터입니다. 또는 이제 가끔 물인 경우에는 이제 미터만 써주는데 물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가끔 이제 구분하기서 미터, 아쿠아가 이제 물의 의미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밑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잠깐 써볼게요. P 플러스 정압이죠. 2분의 1 로 V 제곱 플러스 로 G H, 이게 컨스트 한 게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얘는 정압, 얘는 2분의 1 로이 V 제곱, 얘는 동압, 얘는 위치압이죠. 베르누이 방정식 가정이 있죠. 일단 정상 유동이어야 되고, 그리고 비압축성 유동이어야 되고, 그리고 비점성 유동 또는 비마찰 유동이어야 되고, 또 유선을 따르는 유동이어야 되고, 이 네 가지가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의 전제 조건이죠. 지금 이거는 이제 파스칼 단위로 나타낸 거고요. 얘를 수도 단위로 나타내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H만 남기면 되니까 이 전체를 로주로 나눠주면 돼요. 로 G 분의 P 플러스 로주로 나누면 2G 분의 V 제곱 플러스 H. 끊기지 않았죠? 이거는 콘스트, 얘는 미터. 제가 이거를 쓴 이유가, 저희가 지금 여기를 다 수도를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면 유효흡입 수도나 필요흡입 수도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수도를 표현하니까 이 수도랑 압력의 관계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네 이제
배로누이 방정식 이렇게 써놓고 이 전제 조건 네 가지가 항상 있으니까 네 가지 이렇게 써놓을게요.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써놨습니다. 여기를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제 대기압 수도인 경우는 이제 수조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개방형인 경우 그때는 이제 수면에 작용하는 그런 압력이 대기압이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밀폐형 수조의 경우는 수조의 수면에 작용하는 내압에 대한 수두로 여기를 대체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는 뭐 어트모스피어 대신에 뭐 H 인터널, H INT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H 뭐 인터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참고해서 이 MPSH AV의 첫 번째 텀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흡입 수두는 이제 뭐 수조 위치 그리고 수면 높이 뭐 이런 거 영향을 받겠죠. 관마찰 손실 수두랑 부채적 손실 수두는 공식을 바로 써버릴게요. 유체 기계에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관마찰 손실 계수 곱하기 관경분의 관 길이 곱하기 2G분의 V 제곱 플러스 관마찰 손실 계수가 아닌 부채적 손실 계수 하나 곱하기 2G분의 V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2G분의 V 제곱 보이시죠? 요게 이제 여기 베로누이 방정식 그 수두 텀에서의 2G분의 V 제곱 이제 동압이랑 관계 있다라는 것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기압 수두는 이제 온도의 함수입니다. 왜냐면 아까 증기압은 이제 온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고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도 높아지는 등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죠. 온도의 함수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도씨에서는 증기압수는 0.23 미터 아쿠아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부차적 손실수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관마찰 손실수도는 이제 유체가 관을 통과하면서 이제 유체 벽면에 이제 러프니스 조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마찰도 발생하고 또 레이놀드 수에 따라서 이제 그런 난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층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점성계수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배관을 통과할 때는 이제 점성계수에 의해서 이제 마찰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조도 표면 거칠기에 따라서 또 마찰을 받기도 해요. 그렇게 마찰을 이겨내면서 가야겠죠. 그러면서 압력이 떨어질 거고 그런 게 관마찰 손실 수두고요. 부차적 손실 수두는 이제 이거로 쓰고 싶었는데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얘는 유동 방향 변화 예를 들면 엘보우 이런 거 되겠죠. 유동 단면적
변화. 얘는 뭐 리듀서 뭐 그런 거에 해당되겠죠. 또 얘네들에 해당되는 게 뭐 T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부차적 손실을 일으키는 그런 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차적 손실수도 여기다가 조금 써놨습니다. 유동 방향 변화를 일으킬 때, 유동 단면적 변화를 일으킬 때 이제 부차적 손실이 발생한다. 써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도수는 이제 여기서 여기 동압 있잖아요. 동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의 v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호들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제 4번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4번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수조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석션을 받을 것이고요. 수조로부터 여기서는 디스차지가 될 겁니다. 또 다른 경우를 그려볼게요. 수조가 있을 것이고요. 물이 채워져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석션을 받아서 펌프가 있고 디스차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단 보시면은 이제 개방형 수조죠. 그래서 수면 위에는 대기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대기압 수도 HATM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조의 수면의 그런 엘리베이션 위치와 이 펌프의 엘리베이션 차인 얘가 이제 흡입수도죠. 그래서 얘를 이제 H 석션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런 유체가 흘러가면서 이제 그런 관마찰 또는 유동 방향 변화 또는 유동 단면적 변화에 의한 그런 관마찰 손실수도 플러스 부차적 손실수도, 즉 손실수도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HFK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런 속도, 유속에 의한 또 그런 것도 있죠. 유속에 의한 건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런 정압이라든가 위치압의 텀이 속도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속도로 바뀐 거죠. 그런 텀 H velocity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어떤 그런 기준 압력인 그런 베이퍼 증기압도 있을 거죠. GPAP.
그럼 이제 반대쪽 수조를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은 수조가 이제 펌프보다 높이 있는 경우, 오른쪽은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있는 경우죠. 어쨌든 이것도 개방형이기 때문에 수면에는 대기압을 받을 거고요. HATM. 그리고 이제 관마찰 손실 계수가 아니라 관마찰 손실 수도 그리고 부차적 손실 수도를 합한 이제 H, F, K가 있을 것이고 또 유속에 의한 수도, 벨로시티, 또 여기에도 어떤 기준 압력, 한계 압력이 있겠죠. 어떤 거 액체와 기체를 구분하는 그런 증기압 수도가 있겠죠. 예. 그려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이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점에서의 그런 수두가 또는 어떤 점에서의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또는 증기압 수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겠죠. 왜냐면 여기 조건에서 이제 기체 상태로 기화가 되지 않아야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안 생기고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액체 압력이 증기압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점에서의 그런 압력이나 수두가 증기압이나 증기압 수도보다 커야 됩니다. 그걸 한번 수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왜냐면 그것이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H 뭐라고 하냐? 펌프 전단, 펌프 상류니까 펌프 업스트림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도 여기를 H 펌프 업스트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H 펌프 업스트림은 일단 HATM을 받을 것이고 또 H 석션을 받을 것이죠. 그리고 관마찰 손실수두나 부차적 손실수두만큼은 압력이 줄어들 겁니다. 수두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 수두만큼 이제 압력이 적어질 것이고요. 요게 이 HVAP보다는 커야겠죠. 그러면 이제 기포가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면 이 점에서의 그런 수두가 이 ATM도 여기 더 아래 있으니까 눌러줄 거고 석션도 더 눌러줄 거고 이 점에서 근데 이 FK만큼은 이제 손실될 것이고 또 속도도 있으니까 속도만큼 또 없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의 압력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이게 증기압 수도보다 크면은 그러면 기준 압력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얘는 액체로 존재할 거겠죠. 반대쪽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H 펌프 업스트림 여기는 조금 다르죠. HATM 근데 여기서 아까 석션을 안 그렸군요. 석션은 이제 요거죠. 석션 수두 흡입 수두 이게 H 석션이죠. 근데 HATM에서 이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빼줘야겠죠. H 석션 그리고 마이너스 H FK 마이너스 H 벨로시티 요게 H VAP 베이퍼보다만 크면은 이제 기준 압력보다 크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해서 그런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펌프에서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이제 필요 흡입수도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필요 흡입수도만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시작되기 전인 임펠러 전단, 여기도 한번 저희가 한번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조건?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조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조건. 여기는 HP라고 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임펠러 바로 전단에 이제 그런 피로 흡입 수도가 작용하기 전에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발생하기 전에 그 위치를 해서 압력 또는 수도로 HP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HP는 제가 이제 방금 설명은 일시적인 압력 강화 필요 흡입 수도가 발생하기 전에 수두를 이제 이용해서 조건을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건이 이 HPU였어요. 이 HPU와 HP의 차이는 이 HPU와 HP의 차이는 이제 HP는 이제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이미 일어난 후에는 그걸 비교하려고 제가 이제 개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피로 흡입 수두가 작용하기 전, 즉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발생하기 전을 이제 HPU고 그때의 조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방금 위에 써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일어난 후에도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조건, 기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이제 제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HP는 아까 설명드리고는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발생하기 전이었지만 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정정해서 여기는 일시적인 압력 강화 필요 흡수가 이미 발생한 직후 그리고 그 직후에도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ATM 플러스 석션만큼은 더 수도를 받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FK 관마찰 손실수도 그리고 부채덕 손실수도 마이너스 H 벨로시티 여기다가 마이너스 NPS치 RE 한 것이 그래도 HVAP 베이퍼 프레셔보다 커야지 이제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쓸게요. 이제 왜냐면 어떻게 다르게 쓸냐면 이게 지금 MPSHRE가 좌측항에 있고 HVAP가 우측항에 있는데 이 두 개를 서로 바꿀 거예요. 여기다가 쓰면은 ATM 플러스 HSUC 마이너스 HFK 마이너스 HVEL 벨로시티 마이너스 HVAP는 NPSHRE가 된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NPSHAV가 됩니다. 그 의미는 유체가 이제 흘러가다가 이제 펌프에서 이제 압력을 얻어서 이제 토출이 되겠죠. 근데 그 압력을 얻기 전에 임펠러 전단에서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 그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이제 필요 흡입 수도라고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펌프가 이제
그런 석셔닝해서 디스차지하기 전에 필요한 수도, 일시적인 압력 강화에 사용되는 수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효흡입수는 펌프에 유효한 수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펌프에 유효한 수도라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펌프 딱 그 일시적인 압력 강화 필요 흡입 수도가 발생하기 전 바로 직전을 한번 보자. 거기서 대체 유효한 흡입 수도가 얼마냐? 그래 딱 그 지점을 보면은 그 지점은 대기압도 받고 있고 또 그런 수조 위치라든가 수면 높이에 따른 그런 흡입 수도도 받고 있고 하지만 그런 관마찰 손실이라든가 부차적 손실에 의해서 수도는 조금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유체도 유속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력이 속도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력은 조금 더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증기압 수도까지 고려해 줘야지 다 이렇게 고려한 게 결국은 이제 펌프 전단에서 유효한 그런 흡입 수도인데 그래서 그 유효한 흡입 수도가 필요 흡입 수도보다만 크면은 이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즉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즉 내가 지금 이제 이 펌프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 흡입수도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일어날 텐데 그거 일어나기 전에 정말 딱 유효한 흡입수가 얼마가 돼 증기압까지 고려해서 딱 이제 마지막에 그 일시적인 압력 강화랑 비교할 건데 그 비교하기 바로 직전에 정말 얘보다 작아지면 안 되니까 얘보다 작아지면은 결국 이제 기포가 발생하고 이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니까 얘보다 MPSH RE보다 작아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딱 그 지점에서 정말 그 증기압 포션까지 또 고려해서 그런 필요한 유효 흡입 수도가 얼마가 돼야 돼? 그런 최소한 유효 흡입 수도가 얼마가 돼야 돼? 그런 개념이 이제 유효 흡입 수도입니다. 조금 와 닿으셨는지 좀 와 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미 잘 이해하고 계셨던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시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MPSH AV가 됩니다. 반대쪽으로 수조가 낮은 경우에도 한번 써볼게요. 이 펌프에서 이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일어난 직후를 이제 이 P라고 했고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일어나기 전을 PU라고 했죠. 그래서 HP는 HATM -H 석션 -H FK -H 벨로시티 그다음에 -NPSH RE 이게 이제 H 베이퍼보다 커야 되는 거죠. 여기도 MPSHRE가 좌변에 있었는데 이거를 우변으로 옮길 거고 HVAP도 이제 우변에 있었는데 좌변으로 옮길 겁니다. 그러면 HATM -H 석션 -H FK -H 벨로시티 -H 베이퍼 이게 이제 NPSH RE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 앞에 게 NPSH AV가 됩니다. 의미하는 것은 그런 필요 흡입 수도 또는 일시적인 압력 강화 발생이 전에 딱 그 지점에서 정말 증기압 이런 거 있다가 이제 고려 캐비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기포 발생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사용되는 그 증기압까지 다 일단 합쳐가지고 정말 유효한 흡입 수도가 얼마야? 그럼 필요 흡입 수도가 발생하기 전에 정말 증기압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유효한 흡입 수도가 얼마야? 그것이 이제 유효 흡입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이제 여기 수조 높이에 따라서만 다르고 이제 나머지는 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MP,
SHAV를 다시 쓰면은 HATM 플러스 H 마이너스 석션 마이너스 HFK 마이너스 H 벨로시티 마이너스 H VAP 이고 요게 NP SH R보다 커야 된다. 좀 더 할증을 주어서 SH 똑같이 쓸게요. 이거는 HATM 플러스 마이너스 H 석션 마이너스 H K 마이너스 H 벨로시티 H VAP 요게 할증을 줘서 1.3배 곱하기 NPSH R이다. 그래서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은 이제 뭐 일시적인 압력 강화가 발생하기 전에는 HPU, 일시적인 압력 강화 발생한 후에는 이제 HP. 그래서 그렇게 그 지점, 압력 강화가 발생하기 전 지점, 발생한 후 지점, 그 지점에서의 압력이라든가 수두가 증기압이나 증기압 수두보다 크기만 하면은 이제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기포가 발생하지 않고 또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걸 쭉 써서 이제 뭐 이항할 거 이항하고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는 NPSH R만 남게 하면은 그 왼쪽 것들이 이제 유효 흡입수도 NPSH AV가 되고 동일하게 부동식을 만족시키고 있으면 이제 기포 발생 안 하고 캐비테이션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웠던 걸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한번 구획 좀 하고 갈게요. 1번 앞에서 한번 구획을 하고요. 또 구획하고 넘어갈게요. 또 한번 구획하고 4번 다음에 이제 5번이죠. 5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왼쪽 거 오른쪽 거 똑같이 구해볼 겁니다. 먼저 HATM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아마 10점하고 소수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10m라고 할게요. 이 왼쪽은 아쿠아를 써줄게요. 왜냐면 또 가끔은 쓰고 안 쓰고 하는데 안 쓴 것만 보면 쓴 게 나왔을 때 이제 이거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쿠아를 써줄게요. H 석션은 이 높이를 3m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두 가지 다 3m예요. 3m 높이 위치하고 3m 낮게 위치하고 그리고 HFK는 1m라고 가정할 거예요. 좀 더 그런 명확한 예제라고 한다면 FK를 이제 여기 있죠. 여기서의 관마찰 손실계수, 길이, 직경, 그리고 유속, 그리고 K 부차적 손실계수 이런 걸로 주어져서 이걸 구하게끔 하면 더 좋은 예제죠. 근데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관마찰 손실계수 플러스 부차적 손실계수가 1m 정도 된다. 어디서? 이 펌프 전단의 배관에서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H 벨로시티 이것도 한 1m 가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더 좋은 예제라면은 이제 2지분의 V제곱이니까 유속을 주면서 이거를 계산하도록 하면 더 좋은 예제겠죠. 그리고 H 베큐움이 아니라 베이퍼죠. 자꾸 이거 헷갈리네요. 베이퍼는 이제 0.23m 아쿠아 했습니다. 20도씨 물이죠.
이것도 더 좋은 예제면 이제 그런 증기압 표 또는 포화 증기압 표를 주면은 더 이제 그런 좋은 예제가 될 거예요. 보통 증기압을 제가 이제 온도의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몇 개를 외우고 있거든요. 일단은 음, 간단하게 써볼게요. 100도씨에서는 이제 100kPa이에요. 그리고 90도씨에서는 70kPa 정도 되고, 그리고 32.5도씨는 5kPa 됐고요. 그럼 8도씨 정도는 한 1kPa 정도 될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20도씨에 지난 시간에 네, 제가 이 0.23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예를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조건에서는 20도씨에 이제 증기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32.5도랑 8도씨 사이니까 20도씨면은 아마 5에서 1 사이겠죠.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이제 자료를 보지 않은 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100kPa이 얘가 이제 1바잖아요. 예. 그 1바는 우리가 이제 10m라는 거 알죠? 대기압이 또 1바잖아요. 10m 아쿠아 거 알죠? 그러면 이제 제가 20도씨를 한 4kPa로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100kPa 대 10m는 4kPa 대 이제 xm라고 하면 되죠. 100kPa 10m 여기 중간이 4kPa 그리고 면 미터 이게 0.23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0 나누기 100 하면 되죠. 그러면 계산기 보이죠? 10 곱하기 4 나누기 100 0.4죠. 그렇죠. 아마 20도씨가 이 4만큼은 안 되나 봐요. 한 3만큼 될 수도 있어요. 3으로 해볼게요. 그럼 0.3이죠. 3도 아니고 이제 이게 2, 3이겠죠. 아, 2.3. 2.3이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20도씨에서 이제 킬로파스칼 단위로 나와 있는 증기압표, 포화 증기압표를 보면은 이게 이제 2.3 킬로파스칼인지 저도 이 동영상을 찍고서 한번 이제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설명한 거랑 딱 맞아야지 이제
듣는 사람들 신뢰감이 생길 텐데 어디 한번 신뢰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원래대로 와서 저희가 예제는 이 NPSH AV를 구하고 그 NPSH AV가 NPSH RE보다 큰지, 그래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지,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NPSH AV를 이제 계산하기 위한 그런 각 항들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NPSH RE입니다. 얘는 이제 펌프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값이죠. 얘를 5m 정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NPSH AV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0 공식을 보고서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23 그러면 10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23 10.77 미터 아쿠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 곱하기 NPSH RE를 구해볼게요. 1.3 곱하기 5가 되죠. 얘는 1.3 곱하기 5 그러면 이제 6.5가 되죠. 6.5 얘는 이제 부등식을 성립을 하죠. 그래서 얘는 기포 발생 안 하고 캐비테이션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만족하죠? 그리고 이쪽 왼쪽 수두, 오른쪽 수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HATM은 10m 아쿠아이고요. H 석션은 이제 마이너스 3 미터. 이쪽은 제가 아쿠아를 안 쓰기로 했죠. 지울게요. 네. 그러면 미터나 아쿠아 다 좀 익숙해지라고. 네. FK도 이제 1미터. 얘도 더 좋은 그런 예제라면은 아예 관마찰 손실 계수를 주고 직경 주고 길이 주고 속도 주고 부차적 손실 계수 주고 하면 더 계산 과정이 복잡해지니까 그게 더 좋은 예제일 수 있겠죠. 저는 간단하게 하려고 H 벨로시티 또 얘도 한 1m 정도, 얘도 이 공식을 통해서 속도만 주어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H 베이퍼 증기압 수도 0.23 미터는 20도씨 물. 그리고 NPSH RE는 펌프 제작사로부터 받는 값인데 5m 하겠습니다. 그러면 NPSH AV는 1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23이죠. 그러면 1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23 4.77 너무 빨랐나요? 1.3 곱하기 NPSH RE는 1.3 곱하기 5고 아까 구했을 때는 이제 6.5m죠. 얘는 이 NPSH AV가 NPSH RE의 1.3배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제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진이었으니까 그러면 한번 마진을 빼고서 한번 봐보자. 마진을 빼서도 5였죠. 근데 5보다 이게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펌프 임펠러가 회전할 때 순간적인 그런 압력 강화, 필요 흡수도
겪게 되면은 이제 기포가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포가 고압부로 이동하면서 기포가 소멸이 되면 충격파가 발생할 것이고, 그 충격파에 의해서 이제 뭐 임펠러라든가 케이싱 또는 배관 벽면 등의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충격파에 의한 그런 진동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포 발생 그리고 캐비테이션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을 느리게 하고 이제 직접 판서를 하기 때문에 느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빨리 그런 배속으로 뭐 1.5배속 정도로 보면 이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6. 영향 요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유효 흡입수도 그리고 유효 흡입수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죠. 그러면 유효 흡입수도를 딱 찍어요. 여기 유효 흡입수도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유효 흡입수의 공식에 있는 각 항들을 언급을 해주면 돼요. 그 항들이 유효 흡입수도를 이루는 거니까 유효 흡입수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각 항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여기 아까 썼잖아요. 그러면 뭐 대기압 수도 또는 수면에 작용하는 내압 수두가 되겠죠. 이거는 개방형, 얘는 밀폐형 수조일 때, 또는 개방형 또는 밀폐형 탱크일 때. 그 다음이 이제 흡입 수도죠. 얘는 이제 수도 위치, 그러니까 엘리베이션이죠. 얘는 수면 높이. 또 관마찰 손실 수도, 그리고 부차적 손실 수도. 그럼 공식을 좀 더 이용해 본다면 관마찰 손실 계수고, 그리고 직경, 그리고 길이, 그리고 유속, 그리고 부차적 손실 계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얘를 좀 더 구체하게 나타낸다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텀이 증기압 수도죠. 증기압 수도는 일단 유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유체 종류, 그리고 또 온도 함수라고 했죠. 온도, 이렇게 또 더 구체화해서 표현을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속도 수도, 얘는 이제 V랑 관계가 있겠죠.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렇게 큰 분류로는 5가지 정도 쓰고, 좀 더 세부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공식에 있는 것들 풀었으면 되겠죠. 공책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거고요. 이제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기 기술사 제122회 이제 2교시 03번 문제고요. 키워드는 유효흡입수도, 펌프의 유효흡입수도, 그리고 유효흡입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 이제 유효흡입수도랑 필요흡입수도를 정리했습니다. 펌프의 유효한 수도, 펌프가 필요한 수도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MPSH RE에 대한 또 간단한 설명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2가지, 실험에 의한 방법 1가지, 숙제, 그리고 액체에서 압력과 증기압의 관계입니다. 먼저 증기압은 유체 종류, 그리고 온도 중요하고요. 거의 비례하는 관계이고요. 얘는 이제 증발응축 또는 기와 액화를 구분하는 압력이고요. 이제 액체 압력이 증기압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를 건재할 수 있고, 요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념이 이제 유효흡입수도인 거고, 그런 개념이 필요한 거는 이제 기포, 그리고 이제 이런 캐비테이션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수직적으로 푼 게 이제 유효흡입수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액체에서 압력과 증기압의 관계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기호 설명했고요. 공식들도 제가 중간중간 써놨으니까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르누이 방정식, 이 4가지 전제 조건,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다들 외우고 계시죠? 그 압력에 의한 베르누이 방정식, 압력 표현에 의한 거, 그리고 수도 표현에 의한 거 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부차적 손실 수도, 이거는 이제 유동 방향 변화, 유동 단면적 변화에 의한 거라는 거 알려주셨습니다.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 이제 이 캐비테이션을 방지한 조건이 액체에서의 압력과 증기압의 관계를 통해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제 막 다합한 그런 압력 수두가 증기압보다 커야 되는구나. 근데 그것들을 좀 공식을 변화시키니까 이 펌프 그 압력 강화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전에 거기서의 정말 유효한 그런 흡입수도, 정말 유효한 흡입수도, 증기압까지 포함한 유효한 흡입수도가 이제 필요 흡입수도가 커야 되는구나. 그런 개념으로 이제 MPSH AV가 이제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이제 압력과 증기압의 관계에 따라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 따라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페일이 나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페일이 안 났죠. 여기서는 페일이 났고요. 영향을 주는 요소, MPSH AV의 공식에 있는 텀들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것에 불과하죠. 조금만 색깔을 더 칠할게요. 여기는 이제 오케이, 여기는 이제 not 오케이 됐고요. 네,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